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궁궐 안작은 회의실에 울린 한마디였다. 무릎 꿇은 나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순간 작은 방에 갇혀있던 15살 도의 운명이 갈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임금의 수라를 만들던 아이였다. 그러나 창고에서 쌀이 사라진 그날 밤 이후 도는 도둑으로 몰려 궁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었다. 모두가 그를 의심하고 있던 자리였다. 나인은 품에서 작은 천 조각 하나를 꺼냈다. 그 천 조각이 모든 것을 뒤집으려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보다 5년 전 한 아이가 부엌을 떠나지 않던 날부터 시작된다. 한양 남촌에 살던 한 집안의 넷째 아이 도는 10살이 되던 해 봄부터 집 안부엌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어미는 처음엔 밥을 늦게 주어서 배가 고픈가 싶었으나 아이는 밥을 먹고도 부엌으로 갔고 불 앞에 앉아 솥뚜껑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아버지는 양반가의 서자였으나 몸이 약해 벼슬길에 나서지 못했고 형들은 모두 글을 읽거나 장사를 익히려 했으나 도는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다. 그해 가을 어미가 병이 들어 누웠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 약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병든 이를 위한 죽 한 그릇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다. 형들은 밖으로 나가 일을 구했고 아버지는 글을 읽다 말고 방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다. 집안에 아침 저녁으로 죽 냄새가 감돌았으나 누구도 맛있다 하지 않았다. 도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부엌에 들어갔다. 아무도 일러주지 않았으나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지폈고 불 옆에 앉아 솥안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물의 높이를 재었다. 열흘쯤 지나자 어미가 죽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고 눈을 감았다. 어미는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또 떴다. 그날부터 어미는 죽 한 그릇을 다 비우기 시작했다. 병은 나아지지 않았으나 어미의 얼굴에 살이 조금씩 돌아왔고 겨울이 오기 전 어미는 마당에 나와 앉을 수 있었다. 도는 그 뒤로도 부엌을 떠나지 않았다. 장에 나가 물건을 사오는 일도 아버지나 형들의 심부름을 따라가는 일도 없었고 오직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나무를 묻히는 일만 했다. 형들은 동생을 두고 말이 없었으나 아버지는 가끔 식사 뒤에 도를 불러 말했다. 사내가 부엌 일만 한다면 어디 쓰겠느냐. 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도는 여전히 부엌에 들어가 불을 지폈다. 그렇게 2해가 흘렀다. 도가 12살이 되던 해 동네에 소문이 돌았다. 한 집안 넷째 아이가 죽을 수면 병든 이가 그것만 먹고 일어선다더라.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나 봄에 병이 든 옆집 노인이 도가 끓인 죽을 먹고 여름까지 살아났고 가을에 몸이 약한 집안의 아기가 도가 쏜 미음을 먹고 겨울을 넘겼다. 이듬해 도의 집 앞에 사람이 줄을 섰다. 병든 이들이 도에게 음식을 부탁하러 온 것이었다. 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앉아 솥을 저었고 저녁이 되면 식은땀을 흘리며 마루에 앉아 쉬었다. 동네 사람들은 도에게 쌀이나 물을 건네며 말했다. 이 아이 손맛이 귀하다. 그 말은 마을을 넘어 한양성안까지 퍼졌다. 어느 날 집 앞에 관복을 입은 하인이 서 있었다. 전이감에서 오셨다.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 아버지는 놀라 손을 저었으나 하인은 말을 이었다. 궁에서 약식을 만드는 일을 맡기려 하신다. 아이의 재주를 들었다 하시니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는 그날로 전이감에 들어갔다. 전이감은 궁궐 안 의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임금과 왕실 사람들이 먹는 약식을 만들었다. 도는 처음 한 달 동안 부엌 한쪽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기만 했다. 쌀을 씻는 법, 불을 다루는 법, 재료를 썰고 다듬는 법, 도는 모두 알고 있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달째가 되자 전이감의 책임자가 도를 불렀다. 내가 죽을 한번 쑤어보아라. 도는 솥 앞에 앉아 쌀을 씻었다. 물을 붓고 불을 지피고 천천히 저었다. 솥뚜껑을 열 때마다 김이 얼굴을 덮었으나 도는 눈을 감지 않고 솥 안을 들여다보았다. 책임자는 죽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고 잠시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약식을 만드는 일을 맡아라.
도는 그날부터 전이감에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죽과 미음을 만들었다. 궁궐 안 어느 정각에서 누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도는 그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보냈다. 어느 날 왕대비전에서 사람이 왔다. 대비마마께서 몸이 편찮으시다. 입맛이 없어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신다. 도는 그날 저녁 죽 한 그릇을 만들어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왕대비전에서 다시 사람이 왔다. 대비마마께서 죽을 다 드셨다. 다시 만들어 올리라 하신다. 그 뒤로 왕대비는 도가 만든 음식만 드셨고 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소문은 궁궐 안을 돌았다. 전이감의 한 아이가 손맛이 특별하다는 이야기였다. 수락관의 나인들은 그 소문을 듣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수락관은 임금의 수라를 만드는 곳이었고 그곳의 나인들은 모두 오랜 시간 궁에서 일해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도의 이름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전이감 아이가 아무리 손맛이 좋다 한들 수라를 만드는 일은 다르다. 그해 가을 임금이 몸이 아파 수라를 들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다. 수락관의 상궁은 매일 다른 음식을 만들어 올렸으나 임금은 한 숟가락 뜨고는 물리셨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이감의 한 아이가 왕대비마마의 식사를 맡고 있다 하옵니다. 한번 불러보는 것이 어떠하실는지요. 상궁은 얼굴을 굳혔다. 수락관의 일은 수락관에서 맡는 법이다. 전이감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수라를 만들겠는가. 그러나 임금의 몸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전이감의 전교가 내려졌다. 그 아이를 수락관으로 보내라. 도는 그날로 수락관에 들어갔다. 수락관은 전이감보다 넓었고 사람도 많았으며 불도 더 많이 켜져 있었다. 도는 한쪽 구석에 서서 나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인들은 도를 보지 않았다. 상궁도 도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사흘이 지나자 내관이 다시 왔다. 아직 수라를 올리지 않았는가? 상궁이 대답했다. 아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 아직 가르치는 중이옵니다. 내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나인들은 그 뒤로도 도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다. 닷새째 되는 날, 도는 상궁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상궁은 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만든 것을 임금께 올릴 수는 없다. 수라는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다. 도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말했다. 그러면 제가 만든 것을 상궁마마께서 드셔보시고 정하십시오. 상궁은 한참 도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일 아침 내가 죽을 쏘어라. 내가 먹어본 뒤에 정하겠다. 다음 날 새벽 도는 수락관 한쪽 부엌에 들어가 불을 지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천천히 저었다. 나인들은 도를 보지 않는 척했으나 고개를 돌려 솥쪽을 힐끗힐끗 보았다. 해가 뜨자 도는 죽 한 그릇을 떠서 상궁 앞에 놓았다. 상궁은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고 천천히 삼키고 다시 한 숟가락을 떴다. 상궁은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말했다. 내가 만든 것을 임금께 올려보겠다. 그날 저녁 도는 수라를 만들어 올렸다. 밥과 국, 나물과 조림. 도는 각각을 만들 때마다 불을 조절하고 간을 보고 다시 맛을 보았다. 임금은 그날 수라를 다 드셨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임금은 도가 만든 수라를 드셨고 한 달이 지나자 몸이 많이 나아지셨다. 궁궐 안에 다시 소문이 돌았다. 전이감에서 온 아이가 이제 임금의 수라를 만든다는 이야기였다. 수락관의 나인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 아이가 언제까지 저 자리에 있을까?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날 궁궐 안 어느 정각에서 불이 났다. 불은 금방 꺼졌으나 그 소란 속에서 수락관의 창고 한쪽이 열렸고 안에 있던 쌀과 재료 일부가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상궁이 도를 불렀다. 어젯밤 창고를 열고 들어간 사람이 있다. 내가 본 것이 있느냐? 도는 고개를 저었다. 못 보았습니다. 상궁은 나인들을 모아놓고 물었으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날 저녁 내관이 수락관에 들어왔다. 창고에서 없어진 재료가 전이감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누군가 그곳으로 옮긴 것이다. 상궁이 말했다.
전이감에서 온 아이가 혹시. 내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를 조사하라. 도는 그날로 작은 방에 갇혔다. 나인들이 돌아가며 도에게 물었으나 도는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했다. 사흘째 되는 날, 궁궐 안벼사치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자리였다. 증거는 없으나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아이를 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 도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대궐 앞까지 왔으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형들도 문 앞에 서서 기다렸으나 아무도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 나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 나이는 수락관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고 도가 처음 수락관에 들어왔을 때 말을 걸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나이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인을 보았다. 나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해 부엌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 쪽에서 소리가 들렸고, 저는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누가 있었느냐? 수락관의 다른 나인이었습니다. 그가 자루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나인은 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다. 이것은 그날 밤 창고 앞에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 나인이 입고 있던 옷의 일부입니다. 천 조각을 본 상궁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은 수락관 나인들이 입는 옷에서만 나올 수 있는 천이었고 그 무늬는 특정한 나인의 것이었다.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 나인은 결국 자백했다. 창고의 재료를 훔쳐 밖으로 팔아넘기려 했고 도가 수락관에 들어온 뒤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두려워 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것이었다. 도는 방에서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다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상궁은 도 앞에 서서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 보았다. 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도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지폈다. 나이는 궁에서 쫓겨났고 도는 계속 수락관에서 일했다. 임금은 여전히 도가 만든 수라를 드셨고 왕대비도 도가 만든 음식을 찾으셨다. 봄이 왔다. 도의 아버지가 대궐 앞에서 도를 기다렸다. 도가 나오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의 손을 잡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는 한참을 걷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내 손을 귀하게 보지 못했다. 도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집까지 걸어갔다. 도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궁궐에서 일했다. 나이가 들어서는 수락관의 책임을 맡았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어린 나인들을 가르쳤다. 도가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말했다. 이 맛은 다른 데서 나지 않는다. 도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부엌에 들어가 불을 지피고 솥을 저었다.